재정 관리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서는 사회적 지위 부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 부여의 기능, 이 기능은 특히 그 전통사회에서 많이 되었던 그런 기능인데요.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 속한 계급이 양반인지 천민인지에 따라서 그 개인의 신분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 속한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사회 계층, 경제 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계층에 따라서 그 개인이 기초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지위 부여의 기능은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전통사회의 어떤 기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애정관계로서 결혼할 때가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와 부모가 만나서 부모와 부모가 만나서 서로의 자녀분들을 서로 소개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위 부여의 기능까지, 그죠? 지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통사회의 지위 부여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동질혼의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배우자를 찾는다면 교육 수준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대화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아마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고 싶다라는 나와 다르면 뭔가 아닌 것 같다. 내 배우자로서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동질혼의 경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본다면 지위 부여라는 것은 출생순위나 성별에 따라서 가족 내에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장남인지 막내인지 딸인지 아들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위 부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도 달라졌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둘째 딸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위치가 왠지 어릴 때는 그 장녀도 아니고 장남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막내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중간의 위치에서 저는 뭔가 관심이 없는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권력이 없는 듯한 이런 느낌도 사실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위 부여의 기능은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가족 내 위치에 따라서 심리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맞이다 그럴 경우에는 책임감이 아주 강하게 자란다거나 그리고 또 사회적인 관계, 성취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제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뭔가 무의미한 애매모호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보다도 좀 더 높아졌다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가족 속의 위치에서 그런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성적 욕구 충족 및 통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혼인을 해서 남녀가 성적인 욕구를 합법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가 결혼한 부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해서 문란한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질서를 통제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합법적인 어떤 성욕 충족 이런 기회가 되겠죠.
이게 공인된 사회적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족은 부부로 인정된 성인 남녀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